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의 아파트 3층에서 12살 소녀 아이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 학교 갈 생각에 잠꼬대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분노한 거인이 깨어나듯 규모 7.8의 강진이 대지를 찢어 발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진동이었지만 1초, 2초가 지나자 세상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으. 아파트 전체가 마치 거대한 배처럼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와장창 쏟아져 내렸고 찬장 안의 그릇들이 우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샤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빠, 아빠.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건물이 무너지는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비틀리며 내는 끔찍한 소리, 마치 거대한 괴물이 뼈를 부러뜨리는 듯한 끼익끼익 소리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충격적인 무너지는 소음. 순식간이었습니다. 6층짜리 아파트가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층 슬래브가 아래층을 짓누르며 집 전체가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압축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이샤는 침대와 책상 사이의 작은 공간에 끼인 채 온 세상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 밖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 아흐메트는 땅이 흔들리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아보자 방금 전까지 딸과 함께 살던 집이 거대한 잔해 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안 돼. 아이샤, 내 딸이 안에 있어. 미친 듯이 돌더미로 달려갔지만 수십 톤의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치우려 했지만 손톱이 찢어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로운 도시가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울려대었지만 도로마저 갈라져 있어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밤이 되자 매서운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건물 더미 사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아흐메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알라여, 제발. 제 딸만은 살려주세요. 지진 발생 24시간째.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 지역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아흐메트는 이미 36시간째 딸이 묻힌 건물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톱은 모두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었고 목소리는 쉬어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흐메트 형제, 이제 받아들이셔야 해요. 24시간이 넘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리가. 하지만 아흐메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건물 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던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적. 끔찍한 정적만이 그를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특별한 차량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차체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트럭들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각종 첨단 구조 장비를 실은 차량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누구지? 어느 나라에서 온 거야? 저 깃발. 한국 아닌가? 한국 긴급구조대 KDRT 팀이었습니다. 지진 소식을 듣고 전세기를 타고 날아온 이들은 밤새 이동해서 현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차에서 내리자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들처럼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팀장 김현수 대장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아흐메트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 아이샤가 저 건물 안에 있어요. 3층 동쪽 끝방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아직 12살밖에 안 됐어요. 김 대장은 아흐메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 구조대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국가의 구조팀들이 생존 가능성을 의심하며 주저할 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첨단 생명 탐지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준비. 음향 탐지기 세팅 완료. 지진파 감지 장비 작동 시작. 구조대원 이민호 씨가 특수 청음 장비를 건물 더미에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5분, 10분. 잠시만요. 이민호 씨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뭔가 들려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흐메트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생명체의 신호가 감지됩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아흐메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김현수 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즉시 정밀한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건물의 구조를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인 접근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다른 구조팀들이 위험하다, 무모하다고 말할 때도 한국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은 교대로 24시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들에게 뜨거운 차와 음식을 가져다 주며 응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르구나. 저 멀리서 와서 우리 아이들을 구하려고. 한국. 정말 고마운 나라야. 36시간째 드디어 첫 번째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건물 더미 사이에 작은 통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은 여전히 미로 같았고 언제 또 다른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심해. 위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아흐메트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알라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구나. 지진 발생 48시간째.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72시간까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다른 국가의 구조팀들이 하나둘씩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48시간이 지났어요. 이제는 시신수습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 구조대만큼은 달랐습니다. 김현수 대장이 팀원들을 모아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미약하지만 생명 신호가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 이민호 씨가 청음 장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여전히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맞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는 수십 톤의 콘크리트 더미가 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진이 계속 발생해서 언제 또 다른 붕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해요. 저기 보세요. 위층 슬래브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구조대원들까지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때 현지 구조 책임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팀, 이제 그만두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도 철수할 겁니다.
하지만 김현수 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계속하겠습니다. 저 아래에 12살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흐메트가 구조대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샤는 제 전부예요. 그 순간 구조대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50시간째. 드디어 작은 틈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 박영수 씨가 몸을 비집고 좁은 공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랜턴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는 더 깊숙이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샤, 아이샤, 들려요? 정적. 아이샤,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답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마치 바람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빠. 박영수 씨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려요. 아이가 대답해요. 살아있어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흐메트는 땅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알라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까지는 겨우 어른 한 명이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고 그 주변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정한 구조물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하지만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가장 몸집이 작은 구조대원 최정훈 씨가 자원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안전 로프를 몸에 묶고 비상용 산소통과 구조 장비를 챙겼습니다. 좁은 통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동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꼭 데리고 나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최정훈 씨가 어둠 속을 기어가는 동안 밖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무전기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샤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매우 약해요. 아이샤는 책상과 침대 사이의 작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로요. 그녀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오셨나요? 최정훈 씨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나가요. 하지만 그 순간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며 돌더미들이 우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위험해. 빨리 나와. 최정훈 씨는 재빨리 아이샤를 안고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통로 일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72시간째 되던 바로 그 순간 최정훈 씨가 아이샤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그들을 비추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샤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아흐메트가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부녀가 다시 만나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딸. 아빠,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빠가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 구조대원들도 서로 끌어안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72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이샤가 구급차에 실려가기 전 그녀는 작은 손으로 최정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샤는 탈수와 영양실조로 위험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정말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72시간을 버텨낸 12살 소녀의 생명력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 구조대의 노력이 만들어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아이샤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을 때 아흐메트는 복도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튀르키예 국기와 태극기가 함께 들려 있었습니다. 김현수 대장과 팀원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아흐메트는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제 딸은 김현수 대장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도 행복합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아이샤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직 많이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이샤는 한국 구조대원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들, 고맙습니다. 그녀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애쓰는 모습에 구조대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샤는 작은 손으로 자신을 구해준 최정훈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다시 아빠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저 한국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최정훈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흐메트가 한국 구조대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뒤로는 마을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따라왔습니다. 한국 형제들에게 감사를 표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터키 전통 음식과 선물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직접 짠 양탄자를, 아이들은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 손자도 그 건물에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즉석 감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과 터키 국기를 함께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아흐메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은 우리의 형제 국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한국 형제들, 감사합니다. 아이샤도 아버지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커서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직접 말하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한국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한국이 저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 구조대가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터키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지 언론사들도 대거 몰려와 이별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아흐메트와 아이샤 부녀는 가장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샤의 손에는 한국어로 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샤가 구조대원들이 나타나자 아이샤가 달려갔습니다. 최정훈 씨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아있어요. 아흐메트도 구조대원들 한 명 한 명과 포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가족입니다. 언제든 터키에 오시면 우리가 최고로 모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은 이미 터키 사람이에요. 그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제가 평생 터키와 한국의 우정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딸도 그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에요. 공항 청사에는 터키 마이너스 한국 영원한 형제 72시간의 기적을 만든 한국 영웅들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비행기에 오르기 전 김현수 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래에서는 수백 명의 터키인들이 태극기와 터키, 국기를 함께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 1년 아이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한국 구조대원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아흐메트는 현지에서 한국 마이너스 터키 우정회를 만들어 두 나라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나라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인류애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따뜻한 마음이 터키 땅에 심어져 영원히 자라날 우정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